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2년 돼가는 40대 여성입니다. 원래는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마음씨 착하고 저 하나만 바라보는 남편을 뒤늦게 만나서 결혼했어요. 나이가 있어서인지 불처럼 타오르는 뜨거운 연애를 한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라면 평생 함께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2년 전 남편과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기까지의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시작부터 어머님과 제가 마찰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는 바로 제 나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남편보다 1살이 많아요. 물론 생긴 것만 보면 다들 저를 동생으로 보지만요. 그래도 어쨌든 처음 결혼 허락을 받으러 인사를 드리러 간 날이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제가 버젓이 앞에 앉아 있는데도 남편더러 말씀하시길 그렇게 어리고 이쁜 애들이 들이대도 싫다고 하더니 어디서 늑다리를 데려왔냐입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이후로도 늑다리 소리를 3-4번은 더 하셨으니 그게 진심이라는 건 확실한 사실이었지요. 어찌나 모욕감이 들던지 이딴 소리까지 들어가며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해야 하나 싶대요. 그런데 그때 남편이 먼저 나서서 어머님더러 아무리 어머니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막말하시는 건 보기 좋지 않다며 말 좀 가려서 해주세요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다음에도 이런 일이 또 생기면 그때는 정식으로 사과하셔야 한다면서요. 평소 점잖은 남편 성격으로 비추어 봤을 때 나름대로 굉장히 화를 낸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한 번만 넘어가자는 심정으로 대충 웃고 넘겼어요. 그리고 그날을 계기로 남편과 제 사이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저 때문에 당신 막내 아들이 달라졌다고 생각하셨는지 그때부터 저를 노골적으로 미워하시대요. 그래도 솔직히 크게 개의치는 않았습니다. 남편하고만 잘 살면 되지 막말로 시어머니하고 보고 살면 얼마나 보고 살겠나 싶어서 앞으로도 적당한 거리만 유지하면 별 문제 없을 줄 알았으니까요. 게다가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남편에게는 위로 아주버님도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의 와이프 그러니까 형님이 저한테 참 잘해주셨어요. 알고 보니 형님도 어머님하고 또 남편이로 있는 신우들하고 사이가 안 좋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처지가 같은 동서가 들어온다 하니 반가우셨던 모양입니다. 신혼살림의 경우 저는 당시 제 소유의 아파트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30이 되던 해에 1,000원짜리까지 싹싹 긁어서 목돈 만들어 장만한 아파트였어요. 여담이지만 요새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이 떨어진 애 어쩌네 말이 많지만 저는 거진 10년 전에 장만했던 아파트라서 어쨌든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또래 여자들에 비해 경제력이 좋은 편이지요. 게다가 혼자 산 지가 오래되다 보니 집안에 필요한 웬만한 건 다 갖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더러 만약에 괜찮으면 몸만 들어와서 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야 땡 잡았다며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모아뒀던 돈 중 3천만 원을 저한테 주면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데 요긴하게 쓰랍니다. 생각지도 못한 남편의 행동에 당황스럽긴 했지만 거절하지 않고 받았어요. 잘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아이 생기고 더 큰 집으로 이사가게 되면 그때 쓸 요량이었지요. 그런데 어머님은 어째서인지 저에게 또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이유가 뭔가 하니 당신하고 상의도 없이 남편을 들어와서 살아라 말아라 했다는 게 기분이 나쁘시다대요. 제가 남편을 무시한 거나 다름이 없다나요. 게다가 집 문제는 그렇다 치고 예단은 왜 생략하냐는 겁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선 집이 벌써 8억이 넘어가고 있었는데 예단을 받고 싶어 하시는 어머님이 오히려 이상해 보였어요.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러면 8억짜리 집이니 남편도 못해도 혼수를 2억치는 해왔으면 좋겠는데 해주실 수 있냐고 했습니다. 남편도 남편대로 어머님 떨어 화를 내도 장인 장모님이 내셔야지 왜 어머니가 내느냐며 저보기 민망하다며 짜증을 내더라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아예 저희가 하는 이야기는 듣지 않기로 하신 건지 신우들까지 동원해서는 그래도 그게 경우가 아니랍니다. 상황이 어떻건 간에 명품 가방 하나 정도는 해와야지. 이번에 며느리 들어오는 거 주변 사람들이 다 아는데 아무것도 못 받았단 소리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신우들도 남동생 장가 가는데 자기들은 옷 한 벌도 못 얻어 입는 거냐면서 빈정거렸고요. 그리고 이후로 제가 얼마나 시달렸는지 결국 어머님하고 형님 앞으로만 금팔찌 하나씩 해드렸어요. 신우들한테는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신우들이 제 남편을 키워준 것도 아닌데 제가 왜 거기까지 챙겨야 하나 싶었으니까요. 반면에 형님은 남편한테 들어보니까 맏며느리인데다가
시댁과 가까운 거리에 산다는 죄로 시댁을 하루가 멀다 하고 들여다봐야 했고, 그렇다 보니 온갖 잔심부름도 도맡아 하던 모양이 돼요. 그래서 그냥 마음 좀 달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신우들이 난리가 났지요. 도대체 신우 알기를 뭘로 아는 거냐면서.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결혼은 했습니다. 시댁 식구들하고 제 사이에서 남편이 자기 입장을 분명히 해준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남편은 시댁에서 반대를 하든 말든 결혼은 무조건 한다였고, 결국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어머님이 한풀 꺾이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신우들이었어요. 어머님이 백기를 들자 이제 자기들이 나서서 저랑 기싸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라도 한 건지 별것도 아닌 걸로 걸핏하면 시비를 걸어오대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한참 신혼의 단꿈에 젖어있던 때였어요. 하루는 큰 신우가 할 말이 있다며 일방적으로 날짜랑 시간을 통보해서는 자기 집에 오라고 하대요. 그런데 당시 저는 바쁜 회사 일로 인해 집에서는 거의 잠만 잤지 다른 일을 할 시간도 체력도 없었어요. 반면에 저희 남편은 프리랜서 작가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시간이 굉장히 유동적이었던 반면 벌이가 좋지는 않았지요. 언젠가 작품 하나 대박나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사실 제가 남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제 주변에서는 저더러 미쳤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성과금까지 하면 한 달에 대충 800 정도는 벌고 있었는데 솔직히 그 돈이면 여자 혼자 사는데 부족하진 않잖아요. 게다가 저는 집도 있었으니까 결혼 안 하고 혼자 늙어갔어도 어디 아쉬운 소리 하면서 살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거의 백수나 다름없는 남편하고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친구들이 걱정부터 시작해서 정신 차리라고 쓴소리까지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결혼을 결심한 건 일단 저를 향한 남편의 사랑이 진실해 보였고 동시에 심성이 고운 사람이라서였어요. 배려심도 깊고 정말 그 경제적인 능력 그 점 하나만 딱 아쉬웠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봤지요. 돈 잘 벌고 성격 개떡 같은 남자와 성격 정말 비단결인데 돈 못 버는 남자. 그러니까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아무튼 큰 신우로부터 일정을 통보받고 좀 황당했어요. 그쪽이야 전업주분이 일하는 제 입장은 생각을 못한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래서 신우한테 좀 힘들 것 같다고 문자를 남겼는데 그거야 네 사정이고 그렇게 답장이 오대요. 처음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네 사정이고라니 제가 아무리 아랫사람이어도 그렇지 솔직히 나이 40이면 어디 가서 야 너 소리 들을 나이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까놓고 큰 신우랑 저랑 2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지만 신우의 싸가지 없는 답장에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답장 안 하고 안 갔습니다. 그랬더니 당일이 되어서야 신우가 어머님 아버님한테까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전화 오고 문자 오고 난리도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전화를 안 받을 수는 없어서 받았더니 하시는 말씀이 지금 신우 혼자 집들이 하느라 난리가 났다면서 너는 큰애가 오라고 했다는데 왜 안 가서 일을 이 지경을 만드냐고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날 큰 신우가 심해부 쪽 식구들 불러다 놓고 집들이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한테 음식을 만들게 하려던 거지요. 저는 솔직히 큰 신우보다 중간에서 그러시는 어머님이 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더러 그렇게 걱정되시면 어머님이 가서 도와주시지 그러세요 하고 받아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돈이 오는데 내가 가서 어떻게 일을 하니 하시길래 친정엄마가 도와주는 게 올케가 가서 돕는 거보다 그림이 낫지 않냐고 했지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더러 가기 싫으면 가기 싫다고 해라 하시길래 가기 싫어요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또 당신이 말하는데 며느리가 돼서는 한마디도 안 진다고 어찌나 화를 내시던지 저도 저대로 감정이 너무 상해서 이후로는 발길은 거의 끈다시피 하고 매달 보내드리던 용돈만 보내드렸어요. 그런데 기어이 또 지난달에 일이 터졌습니다. 돈만 보내드렸어도 아니 돈이라도 보내드려서인지 그동안 잠잠했는데 말이지요. 발단은 작은 신우가 남편에게 2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서 시작되었어요. 뜬금없이 전화를 해서는 남편더러 급하게 쓸 때가 있다면서 2천만 원만 보내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남편이 갑자기 그 큰돈이 왜 필요하냐고 꼬치꼬치 물어봤나 봐요. 남편 말로는 혹시나 사기를 당했나 아니면 사고를 쳤나 걱정이 돼서 물어봤답니다. 전에도 그런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 신우가 빌려줄 거 아니면 묻지 말라고 짜증을 내길래 남편도 안 물어본다고 못 빌려준다고 성질을 냈나 보대요.
그러면서 앞으로도 돈 관련된 거면 자기 말고 자기 와이프 그러니까 저한테 직접 연락하라고 했답니다. 돈 관리는 전부 다 제가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경제권을 제가 쥐고 있던 건 사실이에요. 일단 남편보다 제가 4배 가까이 벌고 있었기도 했고 남편은 재테크니 뭐니 하나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따지고 보면 남편 앞으로 나가는 보험에 자동차 유지비에 거기다 시댁에 매달 용돈 50만 원씩 들이지 남편도 남편 나름대로 용돈 가져가지. 솔직히 자기가 벌어오는 거 자기가 다 써요. 살림에 보태지는 건 하나도 없지요. 그래도 부부 사이에 그런 것까지 따지진 않았습니다. 대신 저보다 시간적 여유가 많은 남편이 집안일 대부분을 해주고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는데 신우는 제가 경제권을 갖고 있다는 그 사실에만 꽂혔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저희 집 경제권을 누가 가지고 있던 솔직히 그게 자기랑 무슨 상관이라고 그렇게 열을 내는 건지 알 수가 없었지요. 게다가 그 정도 했으면 됐지 그게 뭐라고 어머님한테까지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바로 다음날 어머님이 저에게 전화를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전화를 받기가 무섭게 언성을 높이시면서 자고로 집안의 가장은 남자여야 되며 여자가 나대면 집안 꼴이 어쩌고저쩌고 한참을 말씀하셨어요. 일단은 내내 하면서 들어드렸지만 생각할수록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그리고는 도무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남편한테 앞으로 생활비 반반씩 내놓고 돈 관리 각자 하자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갑자기 왜 그러냐면서 깜짝 놀라길래 당신이 한번 들어보라며 어머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들려줬어요. 여담이지만 요새 핸드폰 기능이 너무 좋아서 다행이다 싶어요. 아무튼 남편이 한참을 듣고 있더니 한숨을 푹 내쉬고는 미치겠다대요. 곧이어 남편은 바로 어머님한테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이 전화를 받자마자 벼르고 있었다는 듯 속사포처럼 말을 내뱉기 시작했지요. 어머니 때문에 이제 돈 관리 따로 하게 생겼다. 내가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알기는 하냐. 쥐꼬리만큼 벌어서 낼 거다 내고 나면 남는 건 나 쓸 용돈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용돈 못 보내드린다. 그리고는 정말 저렇게만 말하고 전화를 딱 끊어버리더라고요. 저도 남편이 그 정도로 세게 나갈 줄은 몰랐기에 깜짝 놀랐지만 동시에 뭔가 흐뭇했다고 할까요. 그래서 남편한테 진심이냐 물었더니 진심이랍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혼자 고생 많이 하는 거 아는데 왜 자기 식구들은 그걸 인정을 못하는지 모르겠다면서 미안하다대요. 그리고 남편 말대로 원래대로면 보내드렸을 용돈을 안 보내드렸어요. 어버이날도 원래는 따로 챙겨드렸었는데 건너뛰었고요. 그랬더니 벌써 그것만 해도 100만 원 넘게 세이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심풀이로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세상에 2년 남짓한 결혼 생활 동안 시댁에만 1,500도 넘게 드렸더라니까요. 솔직히 저 너무 깜짝 놀랐고 남편도 남편대로 민망하다면서 고개를 못 들대요. 그런데 어제 그러니까 어버이날 다음 날이었지요. 남편이랑 모처럼 같이 저녁 먹고 쉬고 있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남편이 받을지 말지 고민을 하길래 제가 받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뭔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어머님과 남편이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특별히 궁금하지 않았는데 남편이 먼저 스피커폰으로 돌리대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모르시는 어머님은 남편더러 네 마누라도 같이 있냐 하셨습니다. 남편이 없다며 혼자라고 했어요. 그러자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님이랑 신우랑 제가 자기들 전화를 10내 어전에 욕을 하더니 번갈아 가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초장의 길을 잡았어야 하는데 남편이 하도 중간에서 제 편을 들어주니까 오냐오냐 해주니까 제가 시댁 식구 무서운 줄 모르고 기어오른다나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돈 문제도 그렇다고 네가 가장인데 왜 등신마냥 마누라한테 뺏겼냐고 어머님이 화를 내시대요. 그러자 남편이 어머님 떨어 누나들한테는 무조건 경제권은 여자가 가져야 한다 해놓고 나한테는 내가 못 가졌다고 등신이라 하냐고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누나들이랑 네 마누라랑 같냐고. 네 누나들은 야무지고 살림꾼이지만 네 마누라는 돈 벌 줄이나 알지. 옆에서 듣는데 기도 안 차서 하마터면 헛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어이가 없던지 누나들이 뭐가 야무지냐고 그래서 툭하면 사기당하고 카드값 밀리고 그러냐고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작은 신우가 말 그따위로 하지 말라면서 악을 쓰고 남편은 내가 등신이면 매형은 누나 같은 사람한테 경제권을 넘겼으니 상등신이라고 욕하고
급기야 작은 신우가 남편더러 야이개야 소야하면서 아주 남매의 정을 끝내모네. 그렇게 살벌하게 싸우는 건 또 처음이라 제가 다 무섭더라니까요. 결국 신우가 남편더러 너 잘났다 다신 보지 말자 그러더니 전화를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도 속이 다 시원하다 그러는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한편으론 착한 남편, 속이 얼마나 문드러졌을까 싶어서 지켜보는 제 마음이 편치만은 않더라고요. 남편 말로는 어려서부터 어머님이 누나들은 여자라는 이유로 워낙에 우쭈쭈를 해주셔서 누나들 성격이 뭐 같다며 자기도 이제 신경 안 쓸 거라는데 솔직히 맞고 자란 것도 아니고 구박을 받은 것도 아니고 여태껏 그런 대로 잘 지내던 가족 사이였으니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뭐 제가 달리 해줄 수 있는 일도 없고 나서고 싶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보다 2배, 3배 남편을 더 사랑해주고 챙겨주고 그럴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발 괜히 이제 막 시집온 며느리 기선제압한다고 억지 쓰고 괴롭히고 그러는 시자들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봤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간에 끼어있는 남편한테 가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아들 부부 이혼이라도 하면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부디 며느리 귀한 줄 알아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세요.